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새로운 이야기의 세계로 초대할 작가입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찾아가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여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잘것없는 청소부로 위장한 한 남자가 어떻게 세상의 편견과 오만에 맞서고 그를 구원한 따뜻한 마음의 여인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를 열겠습니다. 박민하는 시계탑이 솟아있는 사각 유리 건물. 선라이즈 타워의 웅장한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이곳은 그녀가 근무하는 기획팀의 본사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곳을 지나치면서 이 건물이 지닌 이중적인 풍경을 늘 목격하곤 했다. 한쪽에서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청소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으로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서로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보였고, 그 경계는 명확하고 견고했다. 미나는 그 경계를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늘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 있었다. 어릴 적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그때부터 그녀의 가족은 세상의 냉대와 편견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그녀는 그 시절의 아픔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부당한 대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미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로비 구석에서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한 무리의 젊은 남녀들이 청소부 한 명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적이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새로운 듯한 젊은 청소부가 있었다. 그의 작업복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고,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무표정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묘하게 깊고 날카로웠다. 그 눈빛은 주변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고독한 힘을 지닌 것처럼 보였다. 야, 너 같은 애가 이런 곳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도 영광인 줄 알아야지. 그런데 왜 이렇게 느려? 여기가 네 집 안방인 줄 아나? 사장님 딸이 곧 오실 텐데 냄새나게 이런 데서 뭐 하는 짓이야? 저리 안 비켜. 아, 짜증나. 냄새나잖아. 저리 치워. 내 옷에 먼지라도 묻으면 어쩔 거야. 미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단지 옷차림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례함과 오만함에 치가 떨렸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건가요?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미나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들 중 한 명인 최선우가 미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박미나 대리 아니야. 너도 저런 천한 것들 편을 드는 거야. 네가 이래서 평생 대리밖에 못하는 거야. 미나는 그의 말에 굴하지 않았다. 대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그때 청소부가 고개를 들어 미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에게서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순수한 정의로움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탄했다. 선우는 미나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청소부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내게 이런 모욕을 줬겠다. 오늘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그는 청소부의 멱살을 잡고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미나는 선우의 팔을 잡고 그를 말렸다. 최선우 씨, 이러지 마세요. 이건 폭력이에요. 그때 선우의 일행 중 한 여자가 선우를 말렸다. 오빠, 그냥 가. 나중에 이준호 대표님한테 말하면 돼. 괜히 더 큰 문제 만들지 마. 그들의 대화 속에서 미나는 이준호 대표라는 이름을 들었다. 그녀는 그 이름이 선라이즈 그룹의 CEO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그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을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다들 그냥 가세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미나의 단호한 말에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사라지자 미나는 청소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청소부는 미나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다. 미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일반적인 청소부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힘을 느꼈다. 미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까의 사건으로 인해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그 청소부에게 더 큰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다. 그녀는 그 청소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그녀에게 어떤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그 청소부와 다시 마주치게 될 날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구한 청소부가 바로 이 회사에 숨겨진 CEO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미나는 그날 아침의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정의롭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혹시라도 그 청소부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일부러 로비를 지나가 보았다. 그 청소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뒷모습과 깊은 눈빛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고 그 매력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준호는 미나의 예상대로 선라이즈 그룹에 숨겨진 CEO였다. 그는 회사의 비정상적인 구조와 임직원들의 부패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청소부로 잠입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말단 직원들이 겪는 부당한 다우, 그리고 자신을 최선우라고 소개한 오만하고 권위적인 상무이사를 비롯한 몇몇 간부들의 갑질과 부정부패를 목격하며 분노를 사겨왔다. 그는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계획이었다. 미나의 등장은 이준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는 미나가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면 자신에게 아첨하고 잘 보이려 애썼지만 미나는 그저 청소부인 그를 위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싸워주었다. 그녀의 순수하고 정의로운 마음은 이준호의 차가운 심장을 녹였다. 그는 민에게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이준호는 그날 이후부터 미나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동료들에게 인사했고 힘든 일을 겪는 동료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그녀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사를 하는 직원 옆에 다가가 말을 걸어주었고,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찾아주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에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존재였다. 어느 날, 미나는 잔업을 하느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먹다 남은 빵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그때 이준호가 사무실로 들어와 그녀의 책상 옆에 서서 걸레로 바닥을 닦는 신용을 했다. 미나는 그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이준호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네, 일이 좀 많아서요. 미나는 그의 표정이 피곤해 보이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힘드시죠? 아까 그 사람들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 받은 건 아니죠? 이준호는 미나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닙니다. 덕분에 괜찮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빵을 반으로 잘라 그에게 건넸다. 저녁 식사 아직 안 하셨으면 이거라도 드세요. 별건 아니지만요. 이준호는 미나의 작은 호의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빵을 받아들고 조용히 구석에 앉아 빵을 먹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깊은 감정을 느꼈다. 미나는 이준호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꼈고 이준호는 미나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날 이후 미나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준호를 찾아다녔다. 그녀는 그를 만나면 커피를 건넸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고결함과 강인함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비록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다. 한편 이준호는 미나를 향한 감정이 점차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 청소부로 남아 그녀를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미나는 이준호가 화장실에서 양복을 입은 채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청소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회사의 CEO처럼 보였다. 미나는 그의 모습에 놀라 황급히 몸을 숨겼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은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빛은 그녀가 처음 보았던 깊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감정은 그녀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미나는 그날 밤 이후로 이준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화장실에서 양복을 입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통화하던 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청소부 행세를 하는 것일까? 혹시 그녀가 아는 그의 모습은 가짜일까? 그녀는 그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그를 향한 감정이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고 그 끌림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준호는 미나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그를 볼 때마다 예전보다 더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어떤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마무리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온전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고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미나는 회사 로비에서 이준호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어떤 서류를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미나는 그 모습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몰래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대표님, 이대로 가다가는 최 상무가 일을 망칠 겁니다. 이제 그만 정체를 밝히고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네. 이 비서, 최 상무는 내가 미끼를 던져놓은 미끼를 물었네. 이제 곧 모든 것을 스스로 드러낼 걸세. 미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알던 청소부 이준호가 이 회사의 대표였다니 그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배신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미나는 회사 옥상에서 혼자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왜 그녀를 속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이준호가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는 미나의 옆에 서서 그녀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나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미나는 이준호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왜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이준호는 미나의 질문에 당황했다. 미나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됐어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저를 속였잖아요. 당신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제가 알던 그 따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준호는 미나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미나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에게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지위나 돈을 보지 않고 저의 내면을 봐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미나는 이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어떤 거짓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사랑과 진심을 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말 저를 사랑해요. 네, 미나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에 반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미나는 이준호의 고백에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시련과 고난이 남아 있었다. 초의 상무를 비롯한 부패한 임원들은 미나를 민준의 약점으로 삼아 그들을 공격할 것이고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밀 것이었다. 미나와 이준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미나는 이준호의 고백에 모든 혼란스러움을 잊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의 신분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를 향한 사랑을 숨길 수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를 향한 애정으로 빛났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 거대한 회사의 CEO와 평범한 사원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야 했다. 이준호는 미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미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미나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고 그녀와 함께 회사의 부패를 척결할 계획이었다. 그는 민에게 말했다. 미나 씨, 이제 더 이상 저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저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 회사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미나는 이준호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저도 당신을 믿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회사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회사 전산망이 해킹당했고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회사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고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회사의 핵심 정보가 해커들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최 상무를 비롯한 부패한 임원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그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미나는 이 혼란 속에서 이준호를 찾았다. 그녀는 그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이준호 씨, 지금 회사 전산망이 해킹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이준호는 미나의 말에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민에게 말했다. 미나 씨, 제 뒤를 따라오세요. 이준호는 미나를 데리고 회사의 전산실로 향했다. 전산실에는 직원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준호는 그들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다. 다들 진정하세요.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이준호의 모습에 당황했다. 그들은 그가 청소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초의 상무가 이준호에게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는데 당장 여기서 나가. 네가 뭔데 나대고 있어. 이준호는 최 상무의 말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다. 저는 이준호, 선라이즈 그룹의 CEO입니다. 그의 말에 전산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초의 상무는 얼굴이 하얘졌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모욕했던 청소부가 바로 이 회사의 CEO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준호는 최 상무의 말에 굴하지 않고 전산실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하세요. 제가 하는 말대로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는 해킹된 전산망을 복구하기 위해 자신의 해킹 실력을 발휘했다. 그는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냈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지켜냈다. 그의 뛰어난 능력에 직원들은 감탄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회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사태가 수습되자 이준호는 최 상무를 비롯한 부패한 임원들을 소집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 증거들은 그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부정부패와 비리들을 낱낱이 담고 있었다. 최 상무는 이준호의 증거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이준호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다. 그는 미나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저의 곁에는 저를 믿고 지지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미나 씨입니다. 미나는 이준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사랑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에 행복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서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회사의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의 동반자였다. 최 상무를 비롯한 부패한 임원들은 이준호의 발표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욕했던 청소부가 바로 이 회사의 CEO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지자 선라이즈 타워 전체는 격렬한 혼돈에 휩싸였다. 모두가 한때 보잘것없는 청소부라 여겼던 이준호는 이제 그룹의 CEO로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모욕했던 이들, 특히 최 상무를 향해 차갑고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최 상무님, 당신의 횡령과 권력 남용에 대한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있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했고 죄 없는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최 상무는 창백해진 얼굴로 반박하려 애썼다.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저는 이 회사에 수십 년을 헌신했습니다. 이준호는 비웃기만 했다. 헌신입니까? 아니면 착취입니까? 당신은 모두의 신뢰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행위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나는 이준호의 옆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력 앞에서 주눅들던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이준호의 동반자이자 그가 겪었던 모든 일에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저는 박미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 상무님의 행동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력했다. 당신의 행동은 회사의 모든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미나의 당당한 태도에 최 상무는 격분했다. 이름도 모를 하찮은 계집이 뭘 안다고 떠드는 겁니까? 당신은 그저 이준호의 더러운 게임에 이용당했을 뿐이야. 이준호는 미나를 가로막고 섰다. 그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저에게 선함과 정직함이라는 당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가치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주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준호의 고백에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거대 기업의 CEO가 평범한 여직원에게, 그것도 청소부로 위장했을 때 만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다니. 최 상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다. 좋아,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라. 그는 전화를 걸어 홍보팀 관계자에게 소리쳤다. 당장 이준호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해 박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그녀가 CEO를 유혹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꽃뱀이라고 말해 그녀의 인생을 망쳐버리라고 미나는 최 상무의 말을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준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당신은 더러운 술수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산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녀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준호도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내가 청소부로 위장했던 이유부터 모든 진실을 공개할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것이고 모든 죄인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대립은 극에 달했다. 최 상무와 그의 공범들은 이준호에게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했고 미나는 그들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과연 이준호와 미나의 사랑은 이 잔인한 음모들을 이겨낼 만큼 강할까? 그들은 회사의 정의를 되찾고 그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 최 상무와 그의 일당들이 체포되고 그들의 부패 네트워크가 모두에게 드러나면서 선라이즈 타워는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이준호는 비리 척결 후 회사를 재정비하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발표도 함께했다. 저는 이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와 내부 문제를 직접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박미나 씨입니다. 이준호는 단상 위에서 미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는 저에게 선함과 정직함이 얼마나 큰 힘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정의를 위해 한 명의 나약한 사람을 지켜주었죠. 그녀 덕분에 저는 이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준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박미나 씨와 결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둘만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신뢰와 인간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준호의 선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때 미나를 비난했던 여론은 이제 그들의 사랑에 축복을 보냈다. 청소부와 CEO라는 신분을 뛰어넘은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결혼 후 혜진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성실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호와 민준을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집안 곳곳을 혜진만의 따뜻한 감성으로 채워나갔다. 민준의 서재에는 혜진이 직접 만든 꽃병이 놓였고 지호의 방에는 혜진이 직접 만든 인형들이 가득했다. 이 차갑고 거대한 저택은 혜진의 따뜻함으로 인해 비로소 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저래 민준은 매일 아침 혜진과 지호가 함께 아침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몰두하는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달려와 혜진과 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지호와 함께 놀아주었고 혜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혜진에게서 사랑을 배웠고 지호에게서 행복을 배웠다. 지호 역시 눈에 띄게 밝아졌다. 그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고 선생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그는 매일 아침 혜진에게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해 주었고 혜진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혜진 그리고 지호는 거실에 모여 앉아 함께 영화를 보았다. 지호는 민준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혜진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민주는 영화를 보며 말했다.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민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저야말로 고맙죠. 민준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동화보다 더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었다.